헌재가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다라고 제보를 주셨던 분께서 또다시 대법원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대법원이 밥값을 하려고 그런가 라면서 그냥 넘기기에는 왠지 꺼림칙한 움직임. 대법원의 이례적인 움직임을 뉴스로 먼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 회부한 지 이틀 만인 내일 두 번째 심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인데 대선 전에 결론을 내놓을지에 대해선 법조계 관측이 분분합니다. 여야 구분할 것 없이 관심의 촉각을 내세우는 이유는 그동안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조용해도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내란 수개와 일당에 대해서만큼은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기현이가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윤석열을 석방해버리고 그 결정에 경악한 국민들은 법원의 공정성에 의심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사이의 커넥션까지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조희대와 대법원은 법원에 실추된 권위를 바로 세우려는 최소한의 조치로 지기현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보였어야 하지만 오히려 지기현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고 오늘 현재까지도 지기현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움직임에 수많은 억측이 만들어지고 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주심 재판부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 첫 합의기일까지 어제 하루에 처리한 뒤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잡은 겁니다.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이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린다는 걸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5월 중순이 되기 전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것과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 사실상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재명을 멈춰 세울 수 없고 이재명의 현재 위치를 흔들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기현과 같은 이상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경계했고 재판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갑작스런 대법원 모습에 얼떨떨한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이재명에게 날개를 달아줄까 염려했습니다. 신속하고 독립적인 판결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와 신념을 국민 앞에 엄중히 증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속도전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조 원장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에 선거법 사건 633 원칙을 단순 권고가 아닌 강행 규정이라면서 신속 처리를 강조해왔습니다. 633을 강조할 당시에는 계엄도 없었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사법부가 제거해줌으로써 윤석열에게 기쁨을 상납하면 반대급부를 예상할 만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대법원장 자신과 대법원은 헌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라해졌으며 내란 수괴를 담당한 지기현은 윤석열을 석방하고 뻘짓을 일삼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완벽한 법리로 이재명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침묵했고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헌재에서 윤석열을 파면할 때 법관들의 체포를 특별히 따로 다룰 만큼 중대하게 여겼는데 대법원은 내란에 대해서는 물론 지기현에 대해서도 침묵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검찰 지휘부를 향한 그런 시선을 법원 내부로부터 대법원이 받게 되었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의 대법원 지휘부는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상고심을 가져오고 속도전을 벌이는 이유가 제보에 의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은 절차를 진행할 뿐 결론을 주도적으로 이끌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올지를 두고는 법조계의 관측이 분분합니다. 전원합의체 특성상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해야 하고 의견이 엇갈리고 쟁점이 복잡하면 심리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선 전에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된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전까지 확정될 가능성은 없어 이 전 대표의 출마에 걸림돌은 안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권 공방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나온 대로 무죄로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보다 확실하게 털 걸로 보입니다. 제보하신 분은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는 주 3회로 2주 정도 진행될 것이고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이 없고 전원일치 주문으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것이다. 대법원장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기각할 때 발표할 판결문 내용이다.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것도 판결문을 다듬는 것이며 전원합의체로 가져오는 아이디어는 두세 명의 대법관이 건의한 것이다. 그러니 대법원의 신속 심리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세간의 주목을 끌면서 대법원의 권위를 살리고 내란 세력과 연관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제보를 주셨습니다. 이분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늦어지면서 우려가 커지던 그때도 전원일치로 파면될 것이니 염려 말라고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분의 제보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바닥나버린 한덕수, 최상목이 이끄는 대미 협상. 강가에서 노는 아이들처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불거진 뒤 열리는 한미 간의 통상 협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측 요구가 매우 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협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협상단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확정이 아닌 세부 검토와 조율이 필요한 협상안을 주고받는 정도여야 합니다. 한간에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덕수가 대선에 욕심내어 무리할 수 있으니 5월 3일 안에 미국으로 건너가 협상안에 서명하지 못하도록 내란 방조와 은폐 혐의로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시켜야 한다 말합니다. 협상안에 합의하는 서명은 부총리 최상목이에도 미국에게는 똑같이 작용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서명하는 것을 야권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실효성을 가집니다. 국익에 현저하게 해로운 협상 합의안이라면 국무회의 통과를 바라보아선 안 될 것입니다. 국회에 제대로 합의안을 알리지 않고 서명한 협상안이라면 효력이 발생하는 국무회의 의결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과 야권은 국민에 명확히 사정을 설명하고 한덕수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독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방미협상단으로 출발한 고위공직자 여러분이 대한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급할 때 일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은 지금처럼 냉정함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를 말합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8개 정부 부처 50여 명에 달하는 협상단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시각 내일 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통상협의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서 장관급 협상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국내의 사정으로 협상의 최종 결정이 어렵다는 점을 미국 측의 이해를 구하고 새 정부에 브리핑할 정도의 사안 정도에서 협상이 멈추는 전략이 필요해 보였는데 40여일밖에 안 남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총리와 장관들이 떼거지로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새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방미하는 협상단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전략 없이 조급함으로 가득 찬 듯한 모습에 찹찹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차관급이 협상단을 데리고 먼저 미국과 1차 협상을 시작했으며 적어도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인데 저항하지 않겠다는 한덕수의 말처럼 미국이 원하는 대로 엎드려 넙죽 받아오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은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는 일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전 대표의 친서를 백악관으로 전달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정당성이 결여된 현재 협상단의 결정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양국이 불편해지는 일이 발생할까? 민주당은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수출 품목 1위 자동차 관세입니다. 지금 25% 관세가 부과가 돼서 그 산업에 큰 피해가 있는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이를 위해 자동차 관련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부 1차관도 방미길에 동행했습니다. 문제는 돌발 상황입니다. 최근 미일 관세 협의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등장해 판을 흔들거나 미국 측에서 방위비 이슈를 포함한 이른바 패키지 딜을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을 운운하며 최상목 부총리와 베선트 재무장관을 포함시킨 2대2 회담을 주도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인 우리 입장에선 섣부른 양보나 타협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약속을 지킬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확신이 적습니다. 국내의 정치적 상황을 미국한테 좀 얘기를 해서 협상을 좀 최대한 지연시키는 게